종목 공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공감은 유망 업종군에 대해서 알아본 이후에 유망 종목을 꼽아보는 순서로 기획이 됐는데요. 하나대투증권 도곡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로 선정하신 것이 제약 바이오 쪽입니다. 이쪽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해서 새로운 또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전반적인 업황은 어떻습니까? 예, 제약 산업이 업황이 안 좋았다가 작년 들어서부터 실적이 상당히 턴이 됐고, 그리고 정말로 몇 년 만에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그럼 과연 이 시세의 마무리냐, 아니면 새로운 시세가 또 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바이오에 대해서는 아직도 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이 나는 회사와 안 나는 회사가 상당히 극명하게 갈려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약산업이라는 것이 특징이 아주 큰 대형 제약사의 안정적인 매출이 나는 반면, 그런 회사가 있는 반면에 그 외에도 그야말로 우리 크게 말해서 한방이라고 하는 거 있죠. 뭔가가 하나가 터지게 되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현재 수익이 안 나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잘 아실 겁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이미 했습니다. 2011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이 국민의 15%고 시간이 갈수록 이 비율은 더 높아진다라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규제 완화, 약가 인하가 대표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신약 개발 등 국제적인 경쟁력을 좀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새로운 하나의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국면으로 인해서 의약품 수요도 일정 수준은 항상 유지가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성인의 만성 질환이 있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의 처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년층의 소비 증가로 인해서 1인당 지출하는 약재비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더구나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삶의 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삶의 질에 대한 의약품들의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노인성 질환들, 그리고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또 비만, 탈모,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약재비가 증가가 눈에 띄고 있다는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규제를 했던 부분이 있었죠. 약가 인하. 어느 제약 관련 애널리스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약가가 인하가 되면 3년 동안은 건드리지 않는다. 충분히 배가 부르면 또 한 번 약가 인하 정책,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약가 인하에 대해서는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당장은 매출이 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한미 FTA 관련된 제너릭이라 그러죠. 카피약품 만드는 데는 앞으로도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약을 개발할 능력이 있는 회사는 반대로 미국 시장이 열린다는 그런 특징들 처음부터 좀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수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해외 임상 승인으로 인해서 해외 진출이 가능한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해외 시장이 크다. 특히 미국 시장, 캐나다 시장을 합치면 두 개만 나라만 갖고도 전 세계 의약품의 50%에 이르는 그런 큰 시장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올해 지난 10년 동안 상위 제약사들이 굉장히 절치부심 연구 개발을 많이 해서요. 올해부터는 미국 쪽의 신약 개발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몇 가지 회사를 보게 되면 대표적인 회사가 동아제약입니다. DA7218이라 그래서 항생제를 좀 임상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계열사죠. 동아팜텍에서는 자이데나에 대해서 임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LG생명과학에서는 외소증 치료제, 그런 바이오 약품이 되겠죠. 그런 부분, 또 녹십자에서는 혈액 제제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항생제로 LG생명과학에서 2003년도에 팩티브라는 걸로 미국 FDA의 승인 1호를 기록하고 10년간 깜깜무소식입니다. 그게 2호가 올해 좀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렇게 2호가 탄생이 된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의 큰 줄기의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그런 것이 진행되게 되면 동시다발적인 움직임, 흐름을 한번 감지를 해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가 인하 그리고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서 잠시 주춤했던 제약주들, 이제는 규제가 완화되고 그리고 수출 시장에 대해서 또 가능성이
가능성이 생기면서 이러한 종목군들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네릭 시장 그 전에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제네릭 시장보다는 이제는 정말 신약 개발, 이러한 경쟁력으로 인해서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출로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한다라면서 여러 가지 유망주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예, 대형 제약사는 조금 가격을 우려할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 중에 뭐 녹시장처럼 덜 오른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신약을 전 세계에 제출을 하려고 그러면 15년 뭐 몇천억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작은 회사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고요. 큰 회사에서 개발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동아팜텍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아제약에서 한 2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는 일은 여러 제약사, 특히 뭐 동아제약이 되겠습니다. 라이센스를 들여와서 해외의 유망한 이 제약사와 손을 잡아서 그 나라의 승인을 받아서 로열티를 다시 한번 받는 그런 중개업적인 측면이 되겠는데요. 이 회사에서 현재 자이데나가 되겠죠. 발기부전 치료제가 되겠는데 현재 우리나라, 일본, 러시아에는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 그리고 멕시코 이 4개국에 대한 판권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캐나다 이 북미 시장만 가지고도 전 세계 5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FDA의 임상 3상의 75%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75%가 진행되면 뭐가 남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약에 대한 설명서를 보게 되면 어떤 질병을 가지고 그 약을 투약을 받고 계신 분은 의사와 상의하십시오라는 거 있죠. 다른 약과의 상관관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요한 부분은 다 끝났다. 근데 이 회사에서 만든 자이데나라는 부분이 유데나필이라는 그런 물질이 되겠는데요. 이미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제 대표적인 제약이 바로 비아그라라는 회사가 되겠죠. 그 제약이 되겠는데 그래서 안정성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됐고 시기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현재 미국에 있는 4위 정도 되는 제약사입니다. 워너치코트라는 회사인데요. 비뇨기과, 산부인과 그런 데에서 제약을 하고 있고 미국 내 점유율이 한 10% 정도 되는데 발기부전 치료제가 저는 시장 규모가 작은 제약을 관심이 없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회사에 찾아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정도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에서 한 절반 정도, 미국과 캐나다 절반이기 때문에 한 20억 달러 정도 되겠죠. 2조 시장. 거기서 10% 점유하고 있는 회사. 그 회사와의 관계에서 워너칠코트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향후에 10% 정도의 로열티를 받아서 연간 한 200억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 건데요. 이런 실질적으로 이런 진행이 되게 되면 판매가 돼야만이 수익이 잡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작년에 매출이 86억 정도에서 70% 정도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16%에서 40%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미국의 임상 3상이 끝나는 시점이 조금 늦춰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올해는 160억 정도에서 작년보다 한 2배 정도 매출이 늘어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한 500% 가까이 늘어날 겁니다. 이 부분은 임상 3상만 완료가 돼도 800만 달러죠. 우리 돈으로 한 80억 정도를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돼서 제품 승인이 나면 내년 초에 또다시 500만 달러 그리고 러닝 로열티죠. 판매 부분의 10% 정도를 취급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이 같은 증상으로 되는데요. 그 부분이 임상 3상이 진행돼도 또다시 500만 달러. 결국은 임상 2상, 3상이 맞춰지거나 진행될 때마다 돈을 500만 달러 내지 800만 달러 수취를 하고 물건이 팔릴 때마다 또다시 로열티를 받는 그런 구조가 돼서요. 내년부터는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또 다른 약입니다. 당뇨 치료제에 대해서도 라이센스를 들여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 매매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간략하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상 3상이 완료되는 그런 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올해 최근 들어서의 최근 1년 동안 이 회사에서 자사주를 3번에 걸쳐 매수를 했는데 그 가격대가 19,000원 밑에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 정도가 되면서 하방 경직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만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가 시작이 됐고요. 기관도 한 35,000주 정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매수가는 최근 들어서의
지금 가격이 19,850원인데요. 대략 19,500원 그 정도 사이에서의 매수가 적당해 보이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대투증권 도곡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